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일요일 오전에 전해드리는 오늘 디펜스 브리핑은 전투기 관련 소식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조만간 F-16 전투기가 들어간다고 하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젤렌스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우크라이나 주요 관료들이 어떤 전투기든 좋으니까 전투기를 최대한 많이 달라라고 했는데 F-16 전투기가 인도되기 직전인 상황이 되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고요. 지구 반대편 남미에 있는 페루에서 한국산 전투기를 연달아서 구매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투기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달 중 F-16 전투기를 전선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F-16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공유될 예정이었던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가 당분간 우크라이나에 가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리펜을 거부했다는 소식입니다. 스웨덴은 우크라이나에 그리펜 전투기를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키이우가 해당 전투기 인수를 거부해 공급 협상이 중단됐다고 토비아스 빌스트롬 스웨덴 외무장관이 현지 시각 7월 11일 밝혔습니다. 빌스트롬 장관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F-16 전투기 인수를 준비하고 있고 F-16과 그리펜 두 전투기 시스템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리펜 전투기 공급 협상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그리펜 전투기 공여 의사를 밝혀왔던 스웨덴은 그리펜 CD 가운데 잉여기체 일부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는데요. 스웨덴 현지에서는 우크라이나 공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그리펜 기종 전환 교육을 실시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빌스트롬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그리펜 도입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결정은 우크라이나의 몫이고 지금 당장 그리펜을 도입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스웨덴 정부가 아니라 키이우의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빌스트롬 장관은 스웨덴이 ASC-890 조기 경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기로 한 결정이 그리펜 공여 논의 중단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스웨덴 측에 그리펜 인수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F-16 전력화가 완료되면 이후에 그리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리펜 도입을 포기한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F-16과 그리펜 두 기종을 동시에 운용하고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종 불문 전투기 공여를 요청해왔던 우크라이나, 이제야 현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국방TV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어떤 종류의 전투기가 갈 것이고 각 전투기들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한 아이템을 전달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펜은 사실 우크라이나가 가장 기대하던 전투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F-16도 굉장히 우수하지만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리펜이야말로 우크라이나의 현재 전장 환경에 가장 적합한 전투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펜은 스웨덴이 유사시에 대규모 공습을 받아서 공군기지가 파괴됐을 때 일반 국도나 고속도로에서도 손쉽게 운용할 수 있도록 야전 운용 성능을 극대화시킨 전투기입니다. 단거리 이착륙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고요. 정비성도 탁월해서 최대한 짧은 시간에 정비를 마치고 무장을 한 뒤에 이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주요 공군기지를 엄청나게 때리고 있죠. F-16이 들어올 것에 대비한 대비 조치인데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기존의 공군기지나 비행장 외에도 고속도로, 일반 도로에서 전투기를 운용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펜 전투기 도입을 굉장히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우크라이나가 막상 F-16 인수를 눈앞에 두고 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일단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투기 기종은 수-27, 미그-29, 수-25, 수-24 이렇게 4종류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F-16이 추가되면 5종류가 되고요. 그리펜까지 오게 되면 6종류가 됩니다. 이 정도는 일반 국가가 평시에도 운용하기 굉장히 복잡할 정도로 많은 기종인데 전시에, 그것도 공군기지 여러 개가 박살나서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우크라이나가 감당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이 얼마 전에 그리펜 대신에 조기 경보기 2대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빌스트롬 대사도 얘기했지만은 이 조기 경보기 2대를 F-16과 같이 연계해서 운용을 하면 전력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저 그리펜이 굉장히 아쉽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F-16 전투기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적어도 60대 정도는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F-16 운용에 대비해서 부족한 조종사, 정비요원들을 좀 키우고 러시아가 공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장거리 공격 자산들을 최대한 운용하지 못하게끔 드론을 이용해서 공세적인 작전을 병행을 하면서 서방제 전투기 운용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그리펜 전투기는 그때 도입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FA-50을 도입하기로 했었던 페루가 이번에는 KF-21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남미 방산 전문 매체에서 페루가 KF-21을 도입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를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FA-50 도입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페루가 KF-21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페루 공군이 노후화된 기존 전투기들을 퇴역시키고 신형 전투기 구매 사업에 곧 착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KF-21이 가장 강력한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페루 공군은 현재 주력 전투기로 운용 중인 미그-29와 미라지-2000 전투기를 퇴역시킬 준비에 착수했으며 이들을 대체하기 위한 신형 전투기 구매 사업 공고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라고 방산 전문지 SA 디펜스가 현지 시각 7월 11일 보도했습니다. 페루 공군 차베스 카테리아노 총사령관은 외국 기업 가운데 3개 업체가 필요한 요구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미그-29와 미라지-2000은 새로운 전투기로 대체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A 디펜스는 페루가 이 신형 전투기 입찰 공고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전하면서도 카테리아노 사령관이 언급한 3개 업체가 어디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현지 언론에서는 한국의 KF-21과 프랑스의 라팔 F4,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트렌치4, 스웨덴의 그리펜 NG, 미국의 F-16 바이퍼 등 5개 후보가 물밑 경합을 벌이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루 공군은 6대의 미그-29와 8대의 미라지-2000 등 총 14대의 전투기를 보유 중인데요. 이와 별개로 A-37B 공격기 20대와 수-25 공격기 2대 등 22대의 공격기들도 대체 대상으로 지정하고 한국의 FA-50 전투기 24대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페루 정부가 올해 말까지 FA-50 도입 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이고 FA-50 제조사이자 KF-21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페루 현지 업체와 전투기 부품 생산 협력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페루가 KF-21을 도입할 경우 블락 2 버전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쩌면 2030년대 초에 KF-21과 FA-50, KT-1 등 한국제로 도배된 남미 최초의 공군을 보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국내 매체들에서 페루가 FA-50 전투기를 도입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금액도 소개가 됐죠.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폴란드가 도입하는 블락 20형이 아니라 기본형, 그러니까 필리핀이 도입했던 그 기본형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더해서 페루가 페루 국영 방산기업과 카이 사이에 현지에서 부품을 생산하는 계약도 체결을 했죠. 기존에 KT-1을 운영하고 있었던 국가고 여기에 추가로 FA-50을 도입하기로 거의 마음을 굳힌 국가고 자, 그러면 여기에 추가로 쌍발 엔진을 사용한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는데 여기서 가장 유리한 기업이 카이일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겠죠. 지금 페루가 굉장히 급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A-37B가 퇴역하는 그 공백은 FA-50으로 어느 정도 대체를 하고 이 FA-50이 전투기 역할도 어느 정도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급한 전력 공백은 메울 수 있지만 주력 제공 전투기, 다목적 전투기가 필요하죠. 미그-29와 미라지-2000 이것을 퇴역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미그-29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제재 때문에 사실상 부품 수급이 막혀서 가동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미라지-2000도 프랑스 공군에서 퇴역 수순에 있고 세계 각국이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는 그런 전투기이기 때문에 유지 보수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페루 입장에서는 이렇게 여러 종류가 운영되고 있는 이 전투기들 가급적이면 같은 메이커에 생산하는 최대한 적은 유형의 항공기로 통일할 필요성이 있겠죠. 이런 점에서 보면 KF-21이 현재 페루 공군에게 가장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이 전투기들은 페루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예산 범위를 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당 가격이 1억 5천만 달러에서 2억 달러 정도가 되죠. 비싸게 산 나라는 3억 달러 가까이 샀는데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페루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기도 하고요. F-16 바이퍼가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긴 하지만은 이 바이퍼는 지금 기준에서도 주문하면 최소 5년 정도의 납기 대기 기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당장 미그29를 굴릴 수 없는 페루 공군한테는 적절하지 않은 선택이 되죠. 현재 페루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카이도 그렇고 우리 방사청도 그렇고 페루에 굉장히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면서 KF-21에 협력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페루가 KF-21을 도입하게 되면 규모는 12대에서 14대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전투기들이 24대의 FA-50과 함께 운영이 되면서 페루 공군 전체 전력을 메이드 인 코리아로 도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페루에서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디펜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